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가려면 다리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도 한평생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다리 중에서도 무릎 연골은 한번 닳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평생 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이 발이나 무릎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어떤 걸 착용하느냐에 따라 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까지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신발을 잘 선택해 신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신는 신발에 따라서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생겨난 질환까지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발굽이 다른 모양을 보면 지금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발굽이 바깥쪽이 다른다는 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팔자걸음으로 걷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특히 팔자걸음의 경우 허리가 뒤로 젖혀져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굽 바깥쪽이 닳았다면 이러한 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신발굽 안쪽이 닳는다는 건 안짱걸음으로 걷는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안짱걸음으로 걸으면 하체가 뒤로 빠져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과 고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짱걸음을 방치하면 다리가 휘어져 O자다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한쪽 신발만 유독 더 심하게 닳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척추가 휘거나 골반이 틀어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길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평소 내 신발이 어떻게 닳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무릎이 아플 때는 아치 없는 단화나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는 말랑말랑한 단화, 하이힐 이런 신발은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키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무릎이 아플 때 무조건 운동화를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왜냐?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는 신발 중 하나가 바로 통굽 운동화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는 걸을 때 발뒤꿈치부터 순서대로 땅에 닿도록 걷는 건데요. 그런데 통굽 운동화는 유연성이 없어서 외부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달되기 때문에 관절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관절 통증까지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천으로 된 운동화도 무릎 관절염에는 나쁜 신발이라고 하는데요. 천 운동화는 발목을 잡아줄 수 없어서 발목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무릎에 긴장감을 유발시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발이 무릎 관절염을 막아주고 무릎 관절염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치가 있는 깔창 신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치가 있는 깔창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깔창이 없는 신발이라면 의료용 깔창을 따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려면 신발 앞쪽에 유연성이 좋은 신발을 선택해 신어야 합니다. 왜냐? 앞쪽 유연성이 좋으면 무릎 피로감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줘서 무릎 통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보통 굽이 없는 편한 신발을 찾게 됩니다만 그런데 굽이 아예 없는 신발은 발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2-3cm 굽이 있는 신발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무게는 안 신은 듯한 가벼운 신발을 신는 게 무릎 관절염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런 신발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다들 집에 있거나 잠깐 밖에 외출할 때 가장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이 슬리퍼인데요. 심지어 직장인도 사무실에선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합니다. 즉, 일을 할 때나 잠깐 외출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우리는 늘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그럼에도 슬리퍼는 아무거나 신게 됩니다. 슬리퍼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고 생활하는 슬리퍼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신발이 있습니다.
발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신발인데요. 바로 프리미엄 리커버리 슬리퍼 알코트라는 제품입니다. 일명 무중력 슬리퍼 또는 나사 알코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알코트는 발을 편안하게 해줄 신발을 만들기 위해 중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 끝에 나사 우주 탐사에 영감을 받아 나사 알코트 슬리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달 착륙선의 돔형 구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충격 분산을 위한 알코트 돔형 쿠션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제품의 쿠션 설계도를 나사가 검토하고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즉, 나사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슬리퍼라는 거죠. 놀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족저근막염은 20, 30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쿠션이 적은 신발을 오래 착용하거나 아치가 없는 신발을 오래 착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나사 알코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 슬리퍼 최초로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윈들러스 메커니즘이란 엄지발가락을 뒤로 펴주는 상태로 만들어 자연스러운 발 아치 형태로 유도시켜 족저근막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를 최초로 반영한 슬리퍼가 바로 나사 알코트라는 겁니다. 또한 신발은 아치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나사 알코트는 굽 안에 숨은 돔 쿠션이 구조적으로 아치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발과 무릎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홈이 있어서 강한 마찰력으로 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 알코트는 무게가 가볍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신발 무게가 150g으로 달걀 3개 정도의 무게로 아주 가벼워서 오랜 시간 신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가벼우면 잘 찢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사 알코트는 가벼우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는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사 알코트는 단순한 슬리퍼와 샌들의 개념을 넘어서 사용자를 위한 마음으로 만들어 발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신발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이니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셔서 발과 무릎 건강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발과 무릎 건강은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